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오늘은 이제 수학 1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고요. 우리 지수로그, 상강함수, 수열까지 공통문항에 많이 출제되는 형태들이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될 텐데 올해 저기 출제된 예시 문항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활동시 한번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예시 문항부터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죠.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올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AN이 있고요. 이거는 공통문항 16번 단답형. 예전 따지면 우리가 21, 22번에 나왔던 첫 번째 서답형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점짜리로 이제 나왔다는 게 조금 갈목할 만한 상황이고요.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A3이 7이고 A2 더하기 A5가 16일 때 A10을 구하라고 돼 있죠. 물론 일반항을 뽑으셔도 되겠지만 A3이 7이라고 주어진 걸로 보아서 공차를 우리가 D라고 두어보죠. 공차를 이렇게 D라고 세팅을 딱 해버리면 A2라는 녀석은 7에서 한 칸 앞에 녀석이니까 7-D가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 A5라는 녀석은 3에서 두 칸 더 뒤에 있는 녀석이니까 7 더하기 2D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1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14 더하기 D가 16이 된다는 소리네요. D가 뭐가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2. 공차 D는 2입니다. 첫 번째 항은 우리가 뭐 거꾸로 역산해도 되겠죠? 되겠지만 뭐 역산할까요? 그러면 A2는 5, A1은 3. 초항 A1은 3이 되겠네요. 자, A10을 바로 구합시다. A10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항수 n-1, 10-1에 공차 2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해 줍니다. 9, 2, 18에 3을 더하는 것이죠. 21, 21이 답이겠네요. 2, 1 마킹해주면 정답 처리 3점 받아갑니다. 공통문항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예전보다 수준 있게 나온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지금 서답형 1번 문제거든요. 첫 번째 서답형 공통문항 문제인데 이 정도 급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작년 수능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 자리 너무 크게 잡았네요. 자, 2번 한번 가보죠. 공통문항 20번 단답형입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장에 20번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또 서답형 문제고 최초로 4점짜리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서답형 문제 중에서. 그래서 공차가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라는 것은 어쨌든 뭐 1, 2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녀석들 중에서 이제 공차가 된다는 얘기고 A3하고 A5를 더했더니 0이 된다는 아주 이거 독특한 성질을 주었고 그다음 절대값도 오랜만에 줬네요. 절대값하고 그냥 더한 것을 합한 것이 30이다. 6까지 더하는 것이고 A9를 구하라. 자, 지금 이 문제는 일단은 지금 대놓고 등차 중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등차 중앙이란 것은 양 끝에 있는 녀석의 합에 대한 평균이 그러니까 얘에다가 2를 나눈 것이 A4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바로 A4는 일단 뽑아내집니다. A4는 0이라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3랑 A5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면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를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얘가 양인지 음인지는 모르겠지만 D라고 일단 설정을 해보죠. D라고 설정하면 A5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A5는 0 플러스 D니까 D 자체가 될 겁니다. 그럼 A3라는 녀석은 조금 옮겨서 쓸게요. 다시 옮겨 써갖고 A4가 지금 D라는 건 명백한 사실 공차 중앙 때문이고 A5를 공차를 D라고 하면 D 자체 A3는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그러면 A2, A1도 한번 떠올려보죠. A2라는 녀석은 여기서 한 칸 더 빠진 거니까 마이너스 2D. 부호는 아직 몰라요. A1은 마이너스 D입니다. 부호 때문에 4점을 준 것 같아요. 마이너스 3D.
다음 A6까지가 관심 있으니까 A6도 일단 적어보죠. A6는 ED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형태가 뭔가 대칭 형태도 좀 가지면서 구조적으로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아름답지 않은 제 얼굴을 먼저 좀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얘를 한번 해볼 텐데, 얘가 의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얘는 뭐 분배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값은 조금 머리를 생각해야 되니까,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합한 녀석, 즉 A1부터 A6까지 다 더한 형태부터 먼저 처리를 해보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 K는 1서부터 6까지 AK부터 먼저 처리해봐요. 얘는 지금 우리 이 상황으로부터 띡띡 날아가고, 한번 적고 갈까요? 합하거든요. 여기까지 다. 그럼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마이너스 3D만 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D입니다. 오케이? 자, 얘는 잠깐 지울게요. 자, 근데 얘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공차 때문에 그렇죠. 공차가 음이면은 양이 되는 것이고 공차가 양이면 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호를 헷갈리지 마시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따로따로 다 해도 되잖아요. K는 1서부터 6까지 절대값 AK. 자, 그러면 절대값인데 얘는 경우가 좀 달라졌어요. D가 양수가 되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 더하지만 D가 양수가 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계산해 줘야 되죠. 원래 절대값 정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D가 양이냐 음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경우를 나눕시다. 공차 D라는 녀석이 양의 정수라면 이렇게 양이냐 음에 따라서 양이라면 얘는 어차피 그대로 더해질 거예요. 그래서 3D까지는 확보가 되는데 얘들은 전체적으로 보세요. 양수면은 실제로 음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절대값이 양수가 되죠. 따라오겠나요? 그래서 얘들의 합은 마이너스를 달고 더해줘야 돼요. 즉, 5, 6, 마이너스 6D가 아니고 6D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는. 0은 필요가 없고. 6D에서 3D를 더해준 총 9D가 이 절대값에 대한 값이고요. 다음에 D가 이번에는 뭐죠? 음일 때 한번 가볼게요. 뭐 0보다 작거나 크다 해도 관계없죠. D가 음일 때 가보겠습니다. 자, D가 음이라면 이번에는 얘들이 음수죠. 보입니까? 얘들.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얘들은 이미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돼요. 따라오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6D까지가 여기고 여기 마이너스 달고 더해줘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D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하는 것. 그것이 30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합한 것이 조금 넘어서 할게요. 3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각자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경우든 얘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라면 즉 다시 좀 정리를 왼쪽에다 다시 해주면 D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침범 많이 하네요. 9D에서 3D를 빼준 거니까 6D가 되겠고요. 그럼 D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9D고 얘는 관계없으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D가 돼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정리한다는 얘기인데 얘를 첫 번째 경우일 때, 두 번째 경우일 때 나눠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경우일 때 D는 어떻게 되죠? D는 6, 5, 30이니까 D는 5가 되는 것이고 D가 양이고 정수라는 사실에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돼요. 사실 돼야 돼요. 딴 거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서답형이니까. 자, 2번. 그럼 얘가 모수 나온 것도 확인해야 되죠. D가 음수이고 이게 된다면 D라는 녀석은 어떤 음수가 되냐면 마이너스 12분의 30인데 얘가 약분이 될까요? 즉 정수가 될까요? 3, 4, 12, 30 되고 2, 5가 되니까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음수인 건 맞지만 정수인 건 돼요? 공차가 정수라 했거든요. 정수인 건 안 돼요. 얘는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나오면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따져주셔야 되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공차 D가 5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사실 4점짜리가 되어 있지만 3점짜리 문제로 바뀐 거죠.
이 부호를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건 그거죠, 사실. 그래서 A9을 구하라 했으니까 A6이 2D니까 A7은 뭘까요? 이제 뭐 그대로 써주면 되죠. A7은 3D, 3D, A8은 4D, 그냥 뭐 이까지는 그냥 추측이 되죠. A9는 5D니까 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A9는 결국은 5, 5, 25 이 말이죠. 25에 마킹 2, 5 마킹하면 정답. 그래서 4점짜리였지만 마치 3점 같은 4점이었다. 그렇지만 조금 요새는 문제가 약간은 더 창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전혀 진짜 본 적 없는 신유행에 가깝죠. 그렇진 않습니까? 어쨌든 조금 구조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이렇게 대수적 성질도 지금 물어보고 있고, 당연히 시그마 쪼개지는지 등차 중앙도 지금 물어보고 있고, 교육과정에 있는 건 다 물어보고 있죠. 절대값 정의를 아는지, D라는 녀석에 대해서 정수의 뜻을 아는지, 정수가 음일 때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것을 아는지, 형태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많이 100개, 200개 있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모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형태의 좋은 문제였다 라고 봐집니다. 됐죠? 필기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정리하시죠?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쭉 침범 좀 했습니다. 한 번에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번 또 보세요. 작년 수능하고 동일하게 올해 예시 문항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 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진짜 그냥 시스템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4번도 공통문항 지금 킬러거든요. 제일 마지막,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항이에요. 예시 문항에서. 그래서 얘도 킬러로 준 건데 형태가 비슷해요. 작년 수능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신 경향의 기출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충 형태가 구조가 똑같죠. 작년에 우리 이렇게 긴 것도 봤었잖아요. 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거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면 반드시 풀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사용하고 천천히 가봅시다. 자, 3번부터 가볼게요. 팩토리얼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순열과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묻어냈네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보통 우리가 했죠.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얘의 성립할 때 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박스 빼고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멈춰두고 딱 풀어보시고 내가 잘 풀었군 확인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그냥 껌으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좀 힘들게 연습하시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자, 지금 SN 자체를 다시 수열로 보고 합에 대한 또 시그마를 합에 대한 합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게다가 분모에 팩토리얼이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거 사실 좀 유명한 형태예요. 뭐 지수 뭐죠 이게 뭐 익스포넨셜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형태의 급수로 표현할 때 표현되는 어떤 일반항의 형태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좀 유명한 형태입니다. 이때 얘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얘의 합이 SN인데 SN이라는 것은 A1서부터 빵빵빵 AN까지 합이 SN이거든요. 그런데 AK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AN에 대한 일반항도 좀 물어보고 있죠. 또 여기서 쓰이는 게 지금 SN 빼기 SN-1을 물어볼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죠. n이 1일 때 A1은 S1이고 당연하죠. 얘는 2분의 1이므로 2분의 1인 건 왜요? 그건 왜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해보셔야죠. 이거 정말 이거 그런지를 그냥 뭐 맞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렇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죠.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다 체크하고 갈 겁니다. 1을 자리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1까지 K 팩 SK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정의대로 써보면
1팩의 S1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얘는 n에다가 1 집어넣는 거와 동일하니까 정의죠. 2팩분의 1. 2팩분의 1은 2분의 1인 거 잘 아시죠? 2, 1. S1 1팩 해봤자 1이고 S1이 2분의 1 맞네. 체크 오케이. 이렇게 해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A1 지금 AK분의 1에 대한 합들을 물어보니까 A1분의 1을 먼저 따져보겠다. 우리 수학적 기납법에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A1분의 1은 역수니까 2가 된다. 2분의 1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생각돼 있군. 자, N2일 때 가볼 건데 이게 우리 또 교과서에서 많이 쓰이던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창의융합에서 많이 물어봤잖아요. A2라는 것이 S2까지, 즉 A1 더하기 A2에서 A1만 빼주면 되더라. 이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형태를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럼 결국 S2도 구하라는 소리인데 S2로 구해볼까요? 그러면 n이 2일 때를 따져봅시다. n이 2일 때는 n이 2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 k는 변동이 없죠. 그래서 3팩토리얼 분의 1이고 얘는 정의대로 정리해 주시면 1팩분의 그대로 써보세요. 이거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S1 더하기 2 집어넣는 거죠. 2팩분의 S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S1은 아까 위에서 2분의 1이라 했고 1팩은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S2가 되는 것이죠. 3팩은 3이 1분의 1이니까 곱하면 6분의 1. 자, 복잡하죠, 게 2분의 1을 넘겨줍니다. 2분의 1 넘겨주면 6분의 1 빼기 6분의 3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2네요. 그쵸? 가 2분의 S2가 된다는 소리죠. 맞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2를 다시 올려주면 S2는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3분의 2네요. 아, 이거 진짜 복잡하네. 일단 식견 들어봅시다.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러면 S2에서 S1을 빼줍니다.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줍니다. S1, 2분의 1을 했으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4에서 마이너스 6분의 3. 그냥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맞네요. 체크. 이게 증명이잖아요. 소증명들이 지금 막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일 때를 이렇게 각각 따로 구해준 걸 보니 3부터는 따로 계산하려는 모양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추론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 얘는 이제 2까지 바로 했네요. 2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대로 또 따라 써보면 우리가 얘 구하는 게 목표니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인데 혹시 잡니까? 안 자죠? A1분의 1은 2죠. 결국 얘는 2 더하기 A2분의 1은 얘 역수잖아요. 다시 마이너스 7분의 6이다. 계산해주면 확인을 해보세요. 공부 삼아. 2, 7, 14 빼기 수능만큼 좋은 문제 어디 있어요? 얘는 7분의 8 맞나? 오 맞네. 잘 풀었네. 이렇게 확인하고 사실 이런 과정들이 다 생각되어 있는 거잖아. 이 짧은 문장 안에 그죠? 이런 거 풀어내는 게 우리 과제죠. 자소리 너무 심합니까? 자 이제 본론이 갑니다. 가가 나왔어요 드디어. 자 n이 3보다 같거나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제 1, 2로 구한 거 보니까 얘는 따로 빼내겠다라는 게 추측 가능하고 자 n 팩분의 sn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 위의 문제를 잠깐 돌아가 보면 얘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느낌 오죠? 그러니까 글씨가 복잡해서 얘 자체를 지금 BK로 보세요. BK. 그러면 이게 지금 BK에 대한 n까지 합이잖아요. 얘 자체를 BK로 보면 BK의 합을 1서부터 n-1까지 얘는 n 1부서부터 n까지 합에서 이 합만큼 빼면 bn만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우리 아까 이 형태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유를 안 써줘도 되겠죠? 이거 바로 보이시죠? 이거 됐죠? 다시 얘 통으로 BK로 보라고 얘를 똑같은 녀석이 BK로 보면 BK라는 녀석을
1서부터 n까지 합한 거. 얘를 tn이라고 둔 거예요. tn. 예를 들면 합. 얘는 합이 tn-1이에요. 그럼 두 개를 빼면 남은 건 bn만 남으니까 k 대신에 n만 쓰면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n이 3보다 같거나 크다 했으니까 얘를 계산해 주라 이 말이 있는데 얘는 애초에 지금 이 식이 있죠? 이 식을 우리가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이 식으로 가볼게요. 자, 일단 필기는 다 해놓으셨죠? 좀 깔끔하게 다시 좀 지우고 올게요. 머리 산만하네요. 지우고 오겠습니다. 자, 짜자잔 지우고 왔고요.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죠? 위에 있는 문장을 잘 보시면 얘랑 얘가 똑같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 써볼게요. 위쪽으로. 앞에 있는 녀석은 얘로 대체해도 무방합니다. 즉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 됐죠? 그 다음 얘 우리 수학식 기납법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죠?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n 대신에 n-1을 그냥 넣어주면 되죠? 우리 많이 봤던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태니까 n-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날라가니까 n팩이죠? 얘를 계산한 게 가의 문제네. 그러면 이거 우리 예전에 순열조합 할 때 이거 통분하는 방법으로서 분모의 팩토리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팩토리얼 정의로 n 플러스 1 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형태에 지금 똑같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통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통분이 되면서 이렇게 통분이 되면서 분자는 결국은 일단 마이너스는 하기 전에 걸로 볼게요. n 플러스 1 팩이 되면서 분자 1 마이너스 바로 풀면서 갈게요.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복잡해도 진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네? 가는 n일 수밖에 없겠네. 오케이? 가 찾았어요. 거의 8할 끝났다고 봅니다. 자, 즉 SN은 n팩을 올려라는 얘기네. 그래서 n팩을 올려주면 자, n팩을 올려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 마이너스 n 곱하기 n 팩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약분 됐죠? 왜냐면 정의가 얘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쭉 곱하는 거고 얘는 n 마이너스 1 쭉 곱하는 거니까 착 약분하면 분모가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 하나만 탁 남죠. 그러니까 분모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유 생각하면서 얘를 끌어올린 거예요. 위쪽으로 곱해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n만 살아있으니까 가는 그대로 n이 살아있더라. 자, 이제 an을 따로 구합니다. 아까 우리 했던 방법, a2 했던 방법과 똑같이 하죠. sn 빼기 sn-1을 계산할 거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이미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유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sn-sn-1은 또다시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는 소리잖아요. 계산하러 갑시다. 완전 계산 문제네요. 진짜 계산 문제죠. 자, 또 가보자. 우리 수학적 기나법에서 많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합니다. sn은 일단은 됐죠. 이미 가를 뽑아냈고 여기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천천히 합시다. n-1을 n 대신에 집어넣는 것이죠. n-1을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그게 sn-1이잖아요. 날라가죠. 그러니까 천천히 n분의 n 대신 n-1 이렇게 되어요. 얘를 정리한 게 나예요. 풀 줄까요? 풀 주고 통분을 바로 그냥 곱하기로 통분할게요. 그러니까 분모 n 플러스 1로 곱하기로 통분해버리면 크로스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 제곱이 되겠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죠? n 플러스 1을 여기 곱해주면 합차 공식이 되죠.
바로 풀게요.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n제곱이 또 날아갔다. 빵, 빵. 맞죠? 제가 혹시 잘못 풀었는지 보시고. 그래서 나는 지금 풀면 마이너스에 n에 n 플러스 1의 1이 되니까 나가 얘네요. 그냥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죠? 얘는 빼고 나를 쓰면 n 플러스 1 분의 1. 우리 많이 보던 부분분수 꼴이네. 그죠? 오케이. 가 찾았고 나 찾았어요. 자, 이제 또 방식이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한편 3서부터 n까지 얘를 이렇게 지금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 주제자 의도는 뭐겠어요? 그렇죠. 3부터 n까지가 1부터 n까지로 바꿨으니까 1부터 n까지에서 어떻게 해준 거예요? 1, 2를 따로 계산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이유 설명. 다시 말하면 이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얘의 첫 번째, 두 번째 항을 합한 것과 동일한 거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해볼까요?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실제로 계산해주면 8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리고 이렇게만 더했으면 8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8을 빼주어야 3부터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1서부터 2까지는. 맞죠? 이 안에 거. 그런 의미로 지금 따로 빼낸 거예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교과서 설명할 때. 자, 그래서 AK분의 1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얘 역시도 지금 많이 생략을 한 것 같긴 한데, AK분의 1은 우리가 이미 뽑아냈죠. 지금 AN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조금 복잡한데 뭐 사실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죠. 진짜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분의 1이라는 녀석을 얘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N 대신에 K로 바꿔서 역수 취해가지고 쓰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쓸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얘가 K로 바뀌면서 역수가 취해지니까 마이너스 K에 K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우리 이미 밝혔죠, 그죠? 이걸 사용한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밖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본전치기가 필요한데 무슨 본전치기? 7분의 8이라는 녀석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 좌변이 지금 얘인 거거든요. 그럼 7분의 8은 어떻게 나왔냐 한번 따져보시면 3부터 n까지 합이랑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1, 2를 따로 지금 빼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2를 따로 계산해주면 1, 2는 아까 A1, A2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3부터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기 조금 잘못 썼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미안합니다. 3부터 지금 이게 AK가 AN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A1 그러니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은 따로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분리해서 다시 쓸게요. 다시 갑니다. 앞에 걸 써먹어야 되니까 얘는 정의대로 써보면 A1분의 1 정의대로 A2분의 1 더하기 3부터는 시그마로 그냥 붙일게요.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 A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K가 N이 3 이상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AN이. 그래서 A1분의 1과 A2분의 1은 이미 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네. 7분의 8. 맞죠? 요거죠. 그래서 얘가 통으로 7분의 8이 되는 것이고 위에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AK라는 녀석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역수 취해서 아까 전처럼 쓰면 K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증명됐고
자, 이제 뒤에가 쭉 진행이 될 텐데, 지금 2분의 2 공식이 있고 7분의 64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이 형태를 다시 지금 1서부터, 왜냐면 거듭제곱,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의 형태가 돼 있으니까, 얘를 다시 1서부터 다시 빼내서 지금 정리한다는 게 보이죠? 무슨 말이냐?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1서부터로 처리해서 따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그냥 해보죠, 우리가. 증명을 해보는 거지. 7분의 8. 마이너스 공식을 위해서 k는 똑같이 본전치기 합시다. 자, 1로 바꿔줘요. 1서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로 해준다면 본전을 맞춰주려면 여기서 뭐만큼 빼줘야 돼요? 그렇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2 빼기 2 곱하기 3 이만큼 빼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가로를 뻥 준 거랑 이 빨간색 밑줄이 같다고요. 오케이? 왜? 원서부터 n까지 다 더한 것에서 첫 번째 항 여기 두 번째 항 여기를 빼주면 세 번째부터 더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역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 있는 부분만 다 계산을 해주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뭔가 7분의 64가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8이거든요. 아까 계산하면. 그럼 7분의 8에서 마이너스 8을 더해주는 거죠, 지금. 다시 마는 뿌리니까. 즉, 7분의 8에서 더하기를 8. 즉, 7분의 8, 7, 56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8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바로 풀게요. k제곱 플러스 k를 계산하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하면 7분의 64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이 값이 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가우스 공식이 있는 걸로 보아서 k를 따로 빼줘서 정리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미 분배를 이 친구는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계산된 게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파란 색깔 맞나요? 스타라고 해줄게요. 스타 빨간색 스타도 따로 빼드릴게요. 이게 보라색 스타, 이게 보라색 스타.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다만 처리하면 되는데 다는 누구겠어요? 이렇게 처리한 게 다겠죠? 검은색으로, 초록색으로 다를 정리하면 이 부분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는 이미 달려있고, 맞죠? 마이너스는 이미 다 달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란색 스타는 여기 했고, 마이너스 초록색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옳지. K제곱. 끝났어요. 그죠? 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제 FN, GN, HK 갑시다. 자, FN은 가예요. FN은 가니까 가는 FN은 N 됐고 나는 GN인데 GN은 이게 셌죠 아까 마이너스 빼야 돼요. N 플러스 1 분의 1 오케이 나왔고 다 K제곱이죠. 다는 HK라고 있는데 이거 뭐 붙일 필요는 없죠 사실. K제곱 됐어요. F5는 5죠. 그 다음에 G3 얘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3, 4분의 1.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을 좀 내세요. K제곱. 자, K 6 집어넣으면 6의 제곱. H 6은 6의 제곱. 오케이. 다 곱하라고 했네요. 따라서 5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다 돼간다. 6 곱하기 6 이렇게 보죠. 6 날라가죠. 뭐냐면 3, 6 여기 2 하나 있잖아요. 2, 잉, 3, 3, 5, 15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시 꼭 풀이를 정리를 해보세요. 자, 복잡하게 보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는 문제인데 제가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다 보니까 오래 걸렸죠. 문제는 어쨌든 이 문제의 의도는 우리 교과서에서 시그마 1서부터 n까지를 뭐 2서, 뭐 5서부터 n까지로 이렇게 변형시킬 때 앞부분, 꼬랑지 부분은 따로 빼내서 계산해 준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 시그마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자라고 생각기억이 교과서 문제에 나왔었는데 그 형태랑 동일하게 지금 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시그마에 대해서 정리 잘 하시고 팩토리얼 걱정하지 마시고 약분하는 방법, 그다음에 팩토리얼에 대해서 통분하는 방법, 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눈, 그다음에 이렇게 분수꼴이 있어도 겁먹지 않는가, 그다음 수학적 기납법 관련해 가지고 유추를 좀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박스 문제로 많이 나오는 수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4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마지막 문제를 풀러 갑시다. 필기 다 하셨죠? 4번 문제 풀도록 하죠. 자, 다리가 좁아서 4번은 또 문항을 다시 만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같이 풀어볼게요. 고민 충분히 해보셨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에 대해서 요새 보면 EBS에서도 이렇게 문항을 만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문항 지금 따라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 기납적으로 적용되는 이 수열이 작년에도 수능에서 출제가 비슷한 형태로 됐었죠. 그때 어제도 뭐 지난 시간에도 풀었지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A8 빼기 A15가 63일 때 했던 그 문제 있죠. A1은 초항의 조건을 그냥 주고 A2에 대해서 정리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양수일 때는 이렇게 주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수능 예시 문항이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1서부터 100까지네 이번에는 많아요 항수가. 근데 얘의 최대값 최소값 각각 mm이라 할 때 m 빼기 m이 굉장히 딱 보는 순간 걱정스럽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번이라서 킬러라서 어느 정도 틀리라고 보내는 문항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샥 빼고, 부담기 샥 빼고, 그냥 좀 긍정적으로, 안 돼도 본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차분하게. 자, 호흡 가라앉히고. 됐죠? 가볼게요. A5는 5. 1도 아니고 5를 줬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수면은 6을 낮춘다. 어쨌든 계속 낮춰지는 상태입니다. 뭐 100에서 시작했다면,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했다면 그 다음 항은 994 계속 쭉쭉쭉 떨어져서 어쨌든 음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수열이네요. 그다음 음수가 되면 음을 곱해버리면 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음이면 다시 양으로 바꿔버려요. 이 상황은. 그렇게 전항과 후항의 관계를 음수나 양수에 따라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열입니다. 득보 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얘의 최대값, 최소값, 시그마에 대한 형태도 지금 주어져 있네요. A1서부터 A100까지 다 더해야 되니까 일단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하 조건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유도될지를 뒷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5 5예요. A6를 당연히 구해보는 건 우리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6을 그 다음 항을 구하려면 A5가 양수인 탓에, 그죠? 5일 때는 요 상황이 들어가니까 A6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다음 A7 가볼게요. A7은 얘가 음수인 탓에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음수면 다시 1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 문제 갑자기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죠? A7이 5가 돼버렸다고. 이게 계속 반복형이거든요. 이런 형태. 시험장에서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A8일 때는 어떻게 돼요? 5거든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이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게 바로 보이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100까지 다 돼야 되니까 A99, A100까지 다 더할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 고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끝이 나니까 99일 때는 5로서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더해져야 된다는 소리. 그럼 5부터 100까지를 다 합해보자. 이거 개수가 좀 헷갈린다 하면 숫자를 낮춰서 먼저 유추를 한다. 자, 8까지를 다 더한다 하면 실제로 이
이게 1인식으로 묶어야 된다는 게 느낌 오죠? 4식. 자, 그럼 공식 만들어 봅시다. 8에서 5만큼 빼주면 실제로 3인데 항수는 4개 아닙니까? 그래서 총 개의 항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 숫자의 구조가 4씩 똑같은 수만큼 더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에서 2를 나눠주어야 실제로 4가 더해지는 개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좀 이해되시죠? 4개의 항까지만 일단 먼저 생각해 보는데 그 4개의 항이라는 것은 이 끝항에서 초항을 빼준 거에서 1을 더해준 게 실제 항의 개수인데 이 그룹이 2개씩 묶이는 상황이라서 2를 나눠주면 총 2그룹의 묶음이 총 4개가 있으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국 8이 되는 거야. 실제로 8이죠. 4 더하기 4. 그렇게 계산해주면 A 5부터 100까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느냐 확인되겠죠. 총 100에서 5만큼 빠지면 실제로 항수는 여기서 1만큼 카운트가 돼야 되는 항수가 있는데 즉 96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를 실제로 나눠줘야 되죠. 2를 나눠준 것이 총 그룹으로 4개씩 묶여지니까 4씩 더해지는 거. 계산해주면 2가 곱해지니까 96 곱하기 2, 6, 12, 298, 19, 192. 이까지 합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일단 할 수 있는 건 우리 다 해보자고. 여기까지는 일단 190이라는 건 먼저 픽스, 고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정값. 그러면 결국은 얘의 최대 최소값의 결정인자는 A1서부터 A4까지 합이 결정인자라. 다시 합이 large m과 small m의 결정인자다. 게다가 뒤에 이 끝다리가 더해지는 것은 192가 m이든 small m이든 어쨌든 고정이 돼 있으니까 빼게 되면 192는 날아갈 거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최대가 나오려면 최대한 양수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A1서부터 A4까지가 최대한, 지금 앞에는 어쨌든 A5부터는 이렇게 되지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A1부터 A4까지 합이 최대한 큰 게 전체 최대값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A5가 지금 일단 5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A4, A3, A2, A1까지는 몇 항이 되지 않으니 이 항들은 우리가 최대한 크게 만들어 버리는 게 목표죠. 그러면 최대한 양수가 돼야 되고 계속 이 식이 유도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얘가 점점 6씩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얘가 계속 떨어져서 5까지 내려온 상황이 A5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가 최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해서 올라가 주면 얘는 11이고 계속 양수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6을 더해주니까 17, 다시 6을 더해주니까 23, 다시 6을 더해주니까 29. 이렇게 될 때가 맥시멈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5부터는 192가 픽스가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가 최대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라지 M 최대값입니다. 맞죠? 어쨌든 계속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최소는 언제 나오겠느냐? 일단 A5가 온 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A4, A3는 어쨌든 최대한 음수가 많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구조상 음수가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계속 부호를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그냥 그 뭐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최대한 작게 만들려면 A5, A4가 양수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되니까 A5라는 녀석은 음수일 때 A4가 음수일 때가 될 수밖에 없죠. A4가 양수가 되면 어쨌든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위에. 그래서 A4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된다면 이 상황으로서 5를 만족하는 것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3이 넘어가고 마이너스 2 A4가
2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A4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도망가려고 다시 양수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시 음수인 상황을 만들어 보려면 불가능해요.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인데 밑에 식이 성립을 해버리면 안 되죠, 실제로. 마이너스 2A3 플러스 3인데 얘는 계산해주면 실제로 A3가 2가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양수가 되어서 모순이 나온다고. 양수가 나올 때는 이 식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음수가 될 수는 없고 양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자, if not 기록 쓸게요. A3가 음수가 되고 싶었는데 음수라면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런 이유로 A3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상황으로 지금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또 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2는 최소한으로 작게 만들어 주려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되고 다시 5가 되고 요 상황 5,1, 5,1 똑같은 상황이 계속 가는 상황밖에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결정인자는 이거 더하기 아까 픽스했던 192까지 더한 것이 small m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large m에서 small m을 빼준 값이 우리가 찾는 것이니까 그죠? 192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여기까지 더한 것에서 여기까지 더한 것을 빼주면 된다는 소리죠. 4까지만. 그죠?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자, 더 해볼게요. 52 그다음에 28 더하니까 80인가요? 자, 라지엠의 결정인자는 80, 얘의 결정인자는 8이에요. 맞죠? 그래서 80에서 8만큼 뺀 게 어차피 190이 날라가니까 실제 라지엠에서 스몰 m 뺀 값이죠. 그래서 스몰 m 뺀 값은 80에서 8 뺀 72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있네요. 3번 7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그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좀 따져주시면 더욱더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최대 최소가. 그래서 문제가 요새는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꼭 그 수능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학원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프린트 들어가서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시험 잘 치세요. 안녕. 고생했습니다.